이렇듯 아스날의 선수들은 볼을 받을 때마다 항상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볼을 잡으니까 당연히 패스 자체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공격 자체도 물 흐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어제 제가 심판 판정에 대해서 토트넘이 아스날에 비해 박한 편이었다는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패배한 경기였어요. 주장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엄청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런 결과가 되어 매우 실망스럽다. 거의 10년을 여기에서 살았지만 이런 순위는 처음이다. 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강한 발언인데다가 최대 라이벌과의 경기 패배 이후라는 요인까지 더해져서 현지에서의 반응도 꽤 뜨거운 편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심정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더군요. 제이 해리스 리포터는 경기가 끝난 후에 몇몇은 허리에 손을 얹었고 몇몇은 박살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참담한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만 보자면 레벨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공격 작업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두드러졌죠. 아스날은 공격을 술술 잘 풀어내는 반면에 토트넘은 공격 3분의 1 지점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거의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그런 경향이 아주 심했는데 양 팀의 패스맨만 봐도 완전히 반대되는 수준이란 점에서 그 레벨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아스날의 공격은 잘 풀렸느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 다뤄볼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토트넘의 수비 전술이 너무나도 뚫리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스날의 수비수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4-1-4-1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켈리가 마갈량이스한테 백패스를 했는데 이러니까 원톱인 솔랑키가 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상대가 백패스를 하니까 그대로 뒤로 밀어버리겠다. 우리가 앞방 라인을 한 단계 올려서 후방을 괴롭히자 라는 거겠죠. 다만 보시다시피 아스날 최후방이 3명이기 때문에 솔랑키 혼자서는 어떻게 해도 이걸 다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 손흥민과 쿨루셉이 함께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각각 이들과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는 라이스와 팀버를 잡고 있는 중이지만 다음 장면을 보시면 둘 모두 최후방 자원들에게 붙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스날전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은 항상 이렇게 윙어들을 최전방 압박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당연히 드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이들이 잡고 있던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는 건데 놀랍게도 진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팀버가 완전히 자유롭게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이걸 잡기 위해서 결국 중앙에 있던 베리발이 뛰어오고 있긴 한데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중앙이 하나 빠지니까 이번엔 중앙까지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파티한테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됐죠. 게다가 앞에 웨데고르의 위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측면으로 빠져있죠. 얘를 잡기 위해서 토트넘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딸려 나왔고 그래서 가뜩이나 비어있는 중앙 공간이 더욱 넓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티가 볼을 잡으니까 결국 비수마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파티를 잡으러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웨데고르한텐 공간이 열리게 됐다. 이렇듯 아스날의 선수들은 볼을 받을 때마다 항상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볼을 잡으니까 당연히 패스 자체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공격 자체도 물 흐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토트넘은 뭔가 선수들이 열심히 뛰긴 하는데 정작 그렇게 뛰고도 아스날의 공격엔 아무런 방해도 주질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방금은 토트넘 기준 왼쪽이 뚫렸었지만 오른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토트넘이 4-1-4-1 형태로 위치하는 중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차례 볼이 뒤로 흘렀습니다. 주목할 건 쿨루셉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풀백인 스켈리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볼이 뒤로 흐르면서 솔랑키가 압박을 가하니까 쿨루셉도 같이 튀어나간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까까지 잡고 있던 스켈리가 자유롭게 됐고 라이스의 손짓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패스 선택지를 고르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에 포로가 보이는데 스켈리가 자유로운 게 보이니까 일단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미 방해를 하기엔 한참 늦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급하게 뒤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라인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스켈리로부터 볼을 받은 트로사르가 측면에서 포로와의 1대1 대결을 시도하고
뭔가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번에도 토트넘의 진영까지 너무나도 쉽게 연결됐죠. 결국 토트넘의 압박 방식이 굉장히 어중간하고 어설프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최초의 4-1-4-1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다가 솔랑키의 스타트와 함께 한쪽 윙어가 같이 중앙으로 좁혀서 올라가는데 이때 비어버리는 측면에 대한 커버가 늦기 때문에 여기로 볼이 빠지게 되면서 슝슝 뚫리고 있다. 반대로 아스날은 그 공간을 벌린 상태에 있는 풀백이 위치하면서 잡거나 이들이 이렇게 중앙으로 좁혀서 토트넘의 중미들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라이스나 웨데고르 같은 중미들이 적절하게 벌려서 그 공간을 대신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라이스가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측면으로 벌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던 겁니다. 오른쪽 윙어인 쿨루셰브는 최전방으로 튀어나가기 일쑤고 오른쪽 풀백인 포로는 넓게 벌린 채 고정이 되어 있는 트로사르한테 붙어 있으니까 여기로 빠지는 라이스를 잡을 선수가 토트넘에겐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때문에 라이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른 팀들은 안 그러는데 토트넘은 공간을 뻥뻥 열어주더라. 상대가 공간 열어준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다. 전반에만 대여섯 골은 넣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마무리 능력이 좀 아쉬웠다 라면서 침울함에 빠진 토트넘 선수들의 인터뷰와는 대조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안 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압박과 커버 타이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그거는 선수들이 미리 준비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측면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소극적이었다 뭐다 하는데 이건 감독이 선수들한테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부디 다음 경기들에서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서 최소한 상대 선수한테 얘네 우리한테 공간 열어주더라 라는 말은 듣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길 바랄 따름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